상속세 하면 보통 그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글쎄요,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마 그 생각이 확 바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고정관념을 한번 제대로 깨부숴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상속세, 별명이 부자세잖아요?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? 이 질문,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.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. 요즘 자산 가치, 특히 아파트값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정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.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둬야 할 필수 상식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상속세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왜 상속세가 이제 나의 문제가 되었는가? 그 이유부터 바로 살펴보시죠. 일단 기본공제액부터 알아볼게요. 배우자가 있으면요, 기본공제 5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, 합해서 총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쉽죠? 근데 상속재산이 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세금 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이건 정말 중요한 게임의 룰입니다.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와 법을 어기는 탈세, 이 둘의 차이,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보고 가겠습니다.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전부 절세에 대한 겁니다.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스마트하게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이요. 탈세는요, 그건 그냥 범죄입니다. 완전히 다른 얘기죠. 좋습니다. 세 번째 파트, 선제적 전략.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둘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가장 대표적인 방법, 바로 사전증여입니다. 왜 이걸 할까요? 간단해요. 상속재산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세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산을 좀 나눠서 전체 덩치를 줄여놓는 것, 이게 핵심인 거죠. 특히 여기서 진짜 똑똑한 전략이 나옵니다.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자산,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성장 가능성 있는 주식 같은 거요. 이런 걸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훨씬 더 커질 상속세를 미리 막는 거잖아요. 이건 정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. 바로 10년 룰입니다. 이걸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. 사망하기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요, 아쉽지만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계산됩니다. 그러니까 사전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무조건 빨리,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10년 꼭 기억하세요. 자,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 카드가 나옵니다. 바로 상속 추정 규정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큰 돈을 처분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을 못한다? 그럼 국세청에서는 이거 자녀한테 몰래 준 거네, 이렇게 추정하고 그냥 세금을 때려버립니다. 정말 무서운 규정이죠. 구체적인 기준을 좀 볼까요?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, 그리고 2년 안에는 5억 원, 이 금액 이상의 자산을 처분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다 챙겨서 증명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금융거래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거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결국 이런 사전 계획이라는 게요,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. 내가 평생 소중하게 일궈온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상속이 실제로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현명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입니다. 딱 6개월이에요. 이 기한만 잘 지켜도 무려 3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그냥 주는 보너스 같은 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그 다음엔요, 뺄 수 있는 건 다 빼야죠. 바로 공제 항목을 100% 활용하는 겁니다. 돌아가신 분의 빚이라든지 장례 치른 비용, 아직 못 낸 세금 같은 것들, 이런 건 전부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는 무조건 다 챙겨두는 게 절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한눈에 들어오죠. 여러 공제 중에서도 진짜 끝판왕은 바로 배우자 공제입니다. 법적으로 정해진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.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액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. 여기서 전문가들이 꼭 하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. 상속세만 보지 말고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봐라, 이겁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상속세 좀 아끼겠다고 부동산 가치를 너무 낮게 신고하잖아요. 그럼 나중에 그 집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2차 상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당장 세금 영업 만들겠다고 배우자한테 재산을 전부 다 줬다고 쳐요. 그럼 그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요. 그때는 자녀들이 그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체크리스트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. 한마디로 최대한 일찍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벌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당장 눈앞의 세금뿐만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실 차례입니다.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? 오늘 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부디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게 자산을 계획하고 승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